허그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물건들을 매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가격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허그가 경매 전에 협의 매입을 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전 협의 매입 든든 전세주택 2유형을 신설했다라는 겁니다. 자, 1유형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기존 든든 전세주택, 경매로 처분한 물건을 본인들이 입찰을 해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8년 동안 90%의 전세 금액으로 임차를 주는 방식이었죠. 거기서 이제 신설을 한 겁니다. 경매로 나가기 직전인 집주인 거를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1년 낙찰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뭐 감정평가하고 뭐 현황주사서도 뽑아야 되고 뭐 법원의 어떤 중재가 필요하니까 그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차라리 빨리 매수를 해서 본인들이 임차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집주인들의 매물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는 거고, 그 내용이 여기 든든 전세주택 두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개념에 보시면 1번은 경매 매입이잖아요. 칸이 새로 신설된 거는 경매 매입이 아니라 협의 매입이죠. 경매를 끼지 않고 직접 사겠다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어려운 집주인들한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신청을 받는 거고요. 든든 전세주택으로 들어가시는 임차인도 뽑잖아요. 뭐 경쟁률이 20대 1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집주인들도 뽑는 거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요건을 보시면 일단은 전세 보증 가입을 2개 이하로 한 집주인이어야 됩니다. 다주택자 뭐 3채, 4채 이렇게 보증보험에 여러 채 가입한 주인들은 대상이 안 되고, 이 대의변제라는 게 뭐냐면 허그에서 대신해서 변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집주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렵냐면, 전세를 지금 기존의 세입자한테 1억 5천에 주고 있는데 이게 126%로 낮아지게 되면서 1억 5천에서 보증보험 한도가 1억 2천으로 낮아진 거죠. 그럼 3천만 원을 내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신청을 하겠죠. 대신 허그에서 좀 갚아달라. 집을 허그에 파는 거고, 팔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력이 됐을 때, 시세가 또 올랐을 때는 다시 집주인이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한테 직접 사는 거는 6,500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2,500, 25년도에 4,500. 개요 네 번째 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 집주인에게는 허그에 대한 잔여 채무 최대 8년까지 임대를 상환 유예한다. 상환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임대 종료 후 환매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임대가 끝난 다음에 집주인이 다시 살 수도 있다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허용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8년 뒤인데 그 당시 시세가 어떻게 돼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옵션을 제공한 거죠, 집주인한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비싸졌으면 다시 살 거고, 안 비싸졌으면 그냥 허그가 가져가라고 하겠죠. 만약에 더 떨어졌어 8년 뒤에, 그러면 허그가 이제 떠안는 거죠, 비용을. 분쟁이 생길 거는 같아요. 왜냐면 명확하게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살 건데, 그 시세를 뭘로 판단할 건데, 아무 그게 없어요, 내용이. 내가 집주인이라면 허그한테 파는 게 더 낫나요? 단순히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되고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힘들 거잖아요. 그럴 바에 허그라는 기관이 나서서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해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세입자한테. 내 돈으로 드릴 순 없고 허그한테 팔아서 허그한테 돌려받으시면 된다. 이러면은 사실 임차인한테 시달릴 건 없죠. 임대 종료 후에 어떻게 매수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게 잘 해결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집주인한테는 좋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로 넘기는 것보다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나아요. 경매 1년 동안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우편물도 얼마나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단기간에 어쨌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도 허그에서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죠. 이 조건에 2개 이하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될까, 이 임대인이. 보통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 정도 할 거면. 문제되는 사람들은 2채가 아니라 5채, 6채 그 이상의 보증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해당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이건 아니면 허그건 집주인한테건 다 양쪽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낮아져 있는 가격에 매수를 해서 8년 뒤에 임대를 주지만 8년 뒤에 팔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떤 차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든든 전세주택 1번 만으로는 이제 10,000채였는데 그게 16,000채로 는 거잖아요. 어쨌든 허그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이. 아마도 이 허그가 결국은 이제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럼 8년 동안의 매물들이 진짜 이제 더 없어지는 거죠.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짓는 것도 없는데 나오는 매물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허그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탕감 열린다, 도덕적 해이 논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 시점 가격이 높다면 채무를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손해는 허그에서 떠안는다. 무단 임차인 뭐 건물의 하자 1년 동안 공실 상태로 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에 파해법으로 이제 본인들이 경매로 취득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주인한테 바로 사겠다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주인의 무리한 투자 채무 불이행 이 책임을 정부가 회피하게 해줬다. 예시를 보면 되는데, 현재 이제 빌라 시세가 1억이고 보증금이 1억 2천이면 2천 역전세가 났죠. 그거를 허그가 1억 2천에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임대인은 요 2천만 원 돌려줘야 될 거를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채무 유예를 시켜줍니다, 허그에서. 그리고 2020년 후반 어느 시점에 이제 빌라 시세가 올라서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또이또이니까
그러니까 채무를 따로 안 갚아도 되고요. 만약에 시세가 반대로 올라서 1억 4천이 됐다 하면은 환매를 할 때 이제 2천만 원을 얹어서 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그거는 집주인이 떠안지 않습니다. 허그에서 그거를 감수해 줍니다. 추가 손해를 이제 허그에서 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야, 채무를 왜 집주인이 아니라 허그 국가기관에서 세금으로 떠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 지난해에만 이제 3조 5천억 가량의 이제 대위 변제로 이제 썼다고 하거든요. 허그에서 그 부채도 있는데 지금 집주인의 부채까지 너네가 대신 떠안아주면 이 부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8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2천만 원이 내려간 금액은 8년 뒤에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집주인이. 허그가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에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돈을 갚을 준비 시간을 준 거잖아요, 허그가 대신.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의아하긴 해요. 이 가격을 도대체 뭘로 평가할 거지 라는 생각. 전세 사기가 터졌던 것도 사실은 전세 가격에 대한 모호성이었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아파트처럼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터졌던 건데 8년 뒤에 이 가격을 뭘로 매길 건지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뭐 공시가의 140% 그런 걸로 딱 적어놨으면은 명확한데 시세 대비해서 매수를 할 거다, 시세가 도대체 뭔데? 라는 게 사실 빌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커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뉴스가 경매 시장이나 빌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신지. 허그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물건들을 매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비탄감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허그에서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거고, 그렇게 가져간 소유권은 다시 8년 동안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가격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일반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들 중에서 세입자도 없고 공실 상태인 물건들은 더 귀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하고 나면 그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경매로 싸게 받는 목적에서는 매매 차익이 더 앞으로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 경매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도 차익이 있겠지만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지표들, 공급량도 그렇고 허그에서 경매 입찰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든든전세주택 두 번째 유형으로 또 매수를 할 거잖아요. 집주인들한테 직접. 지표는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24년 2월에 최저점을 찍고 24년 4월부터는 계속 올라가요. 24년 5월에 98.1, 6월에 98.2, 24년 7월에 98.3. 올라가기 시작한 게 4월 이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가파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몰릴 겁니다.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경매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냐? 경매로 나와야 될 물건들을 허그가 매수를 직접 하겠다는 거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빌라를 보시는 분들의 인원수는 동일한데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싸게 받을 여지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정된 매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찾을 거냐, 지역을 더 넓히거나 특수 권리들이 속한 물건들, 쉽게 초보자들이 입찰 못할 물건들을 좀 찾아서 입찰하면 그래도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겁니다. 깨끗한 물건들은 지금도 몰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몰릴 것 같아요. 시험이 쉬워버리면은 등급이 애매해지거든요.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9단계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변별력 있는 문제, 경매로 치면은 이제 특수 권리가 속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배워가지고 풀 수 있으면 제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잘 배워서 올라가야지, 특수 요건들을 섞어야지 내가 변별력을 만들어서 큰 차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매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입찰하지 못하는 물건에 위주로 입찰을 하거든요. 저희 낙찰 사례만 봐도 사실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한 페이지에 20개인데 지금 20개 중에 아파트가 3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다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야 수익이 나고 경쟁 인원수가 뭐 5명 이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잘 배워서 싸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수익을 만들고 나면 더 확신이 들고, 시세조사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저는 체계적으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대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찰하면서도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상품에서라도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수강생들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도 적극적으로 입찰하고 있고 실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